어머니 어떤 분이에요? 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딱히 불편하게 하시진 않아요. 엄마도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. 어쨌거나 저는 딸이 아니니까 며느리잖아요. 지금 잠깐 와 계시잖아요. 네. 괜찮으세요? 네, 그냥 저는 그게 상의를 안 하고 자기 맘대로 이제 그런 게 좀 불만이었던 거지 다른 거는 없어요. 어차피 언젠가는 신랑 부모님이지만 나의 부모님이기도 하잖아요. 어차피 가족이 되었으니까. 네.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돼도 어차피 이 사람이 나 몰라라 하진 않을 사람이니까 뭐 그게 시기가 빨리 왔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그게. 초롱 씨 다음 생엔 제 며느리 합시다. 다음 생에는 혼자 살기로 했어요.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? 저 혼자예요. 외동이에요. 네. 그 고등학교 때 네? 이제 제가 그때부터 혼자 살기 시작을 해가지고. 고등학교 때. 네. 왜 울어요? 그때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가지고. 자꾸 그러네. 고등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제가 그 부모님이 네. 저 이혼을 하셨어요. 고등학교 제 때. 고등학교 2학년 때. 네.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이제 바람을 조금 많이 피셨어요. 외도를. 네, 바람을 피고 또 엄마를 좀 많이 때리셨어요. 폭력을 행사했군요. 네. 아주 어린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갈 정도로 네. 좀 심각했어요. 근데 그때는 제가 어리고 네. 아빠가 무서웠어요. 그러다가 두 분은 이혼을 했고요. 예, 혼자 살았어요? 네. 왜요? 그게 아빠가 좀 엄마를 괴롭히셨어요. 이혼 후에도. 네, 이제 그러니까 숨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폭력을 피해서. 네, 아빠가 막 차로도 막 엄마 차를 들이받고 막 그럴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었어서 이렇게 숨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홀로 남아서 가방을 메고 밥을 찾아 먹으며 학교를 갔었던 거네요. 네, 집은 어떻게 살았어요? 어디서 살았어요? 저는 그 진짜 조그만 옥탑방에 살았었어요.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힘드니까 그냥 제가 힘든 거는 좀 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옥탑방에 살면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게 이제 학원을 좀 멀리 다니고 있었어요. 이제 그때 차를 놓쳐서 막차를 네. 돈도 없고 그냥 걸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또 막 비가 내리더라고요. 근데 이제 막 우산이 살 돈도 없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시선이 좀 싫어서 부끄러워서 비 맞으면서 그렇게 아무도 없는 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그래도 그전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엄마가 달려와 주고 그랬었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아무도 나한테 달려와 줄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가 정말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. 옥탑방에서 제 어린 시절은 좀 약간 달나라에 혼자 있는 느낌? 이 혼자라는 그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.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게
저는 그냥 안 좋은 기억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꼭 이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. 네. 그때 우리 가족은 박살이 났네요. 그리고 머물 곳이 없었던 그 어린애가 지금은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됐죠. 열심히 살았네요. 네. 최선을 다해서. 여기까지 잘 와줘서 고마워요. 그런데 만영 씨 머릿속엔 항상 불안이 있어요.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말이에요. 자동차를 쫙 타고 가는데 갑작스럽게 앞에 어떤 차가 와가지고 쾅 부딪혔어요. 그래서 앞에 유리가 퍽 터졌어. 이러면 시간이 얼마 지나서 내 기부스 풀고 다 해서 괜찮을 것 같잖아요.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차를 탄 것도 아닌데 유리가 퍽 터져요.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라는 게 되는데 만영 씨는 제가 볼 때는 가족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. 아버지는 폭력적이었고 나는 내 어머니가 맞을 동안에 나서서 아버지 손목을 잡을 용기도 없었고요. 만영 씨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. 들키게 울기도 하고 안 들키게 울기도 하고. 왠지 아세요? 겁이 나서. 겁이 나서. 아,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의존하고 집착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장난감을 사더라고요. 드론. 네. 그죠? 심지어 캠핑카도 막 바꿔요. 그죠? 왠지 아세요? 아직도 장난감이 필요하거든요. 이제 커서는 어른인데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그 놀이에 대한 요 기억이 손끝에 있어요. 그래서 자꾸 장난감 사는 거예요. 애들이 미니카 조금 놀다 보면 다른 미니카 또 갖고 싶어. 그럼 이거 안 놀고 다른 미니카 사죠? 캠핑카는 만영 씨에겐 그냥 미니카예요. 그 손에 잡고 있던 드론은 옛날에 날려야 됐던 종이 비행기. 지금 홀로 남겨졌을 때의 이 순간을 보상 중이에요. 갖지 못했던 장난감 지금 사는 거예요. 저는 뭐 점쟁이인 줄 알았어요. 제가 어릴 때 장난감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친구들 변신 로봇 있는 게 너무 부러웠었고, 그래서 점쟁이신가 좀 막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. 만영 씨는 알고 있었죠? 내가 이 나이 먹고도 왜 자꾸 우는지, 그때 기억은 왜 나는지, 내 아내가 내 옆에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면 왜 나는 불안해지는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만 만영 씨는 알고 있었어요. 이게 쉽게 해소되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. 만영 씨는 개인 상담을 최소 20회는 받아야 돼요. 최소. 그래서 내 과거를 잘 좀 해석해서 둥글둥글하게 만들고 그 아팠던 과거 가지고도 나는 살아가. 마음에 좀 정리를 해야 돼요. 그래야 안 울 거예요. 그래야 장난감 이거 아니어도 돼요. 그래야 아내를 자유롭게 일본에 보낼 거예요. 안 그러면 아내 힘들어져요. 네. 이 남자는 왜 일본 여행까지 못 가게 하는 걸까요? 제가 어디 가는 게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. 불안하니까요.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은 다음부터는 약간 진짜 내가 보호자인가?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.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? 근데 왜 이렇게 아내에게 의존을 하죠? 글쎄요, 제가 그냥 의존을 하게 그냥 키운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기도 들어요. 아니 애도 아닌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아우 제가 너무 그냥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그런 것 같아.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그죠? 네. 남편이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조금 안 될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잘 자랐어요. 건강해요. 그리고 웬만한 일에는 뭐 잘 되겠지 뭐. 뭐 그럴 수도 있지 뭐.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부정적으로 생각해봤자 어차피 스트레스만 받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요. 제가 남편이랑 좀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남편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. 안에 뭐가 많더라고요.
내 가족이 파쇄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너무 커가지고요. 여행을 그냥 가는 거잖아요. 갔다 안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. 분리 자체가 찢어지는 경험이에요. 손, 발, 어깨가 뜯어지는 경험이더라고요.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우리 어머니 시간이 메워질 수 있나요? 아니면 이미 다 저는 이런 거는 저한테는 없는 일이었으니까 그냥 비가 오면 엄마한테 우산 갖다 달라고 전화하고 데리러 오면 엄마가 항상 오고 저는 다 누린 거를 이 사람은 못 누리고 살았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. 그게. 상처가 그렇게 깊게 박혀 있었나 싶어가지고 좀 약간 좀 더 보듬어주지 못한 점이 좀 미안했어요.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이 남자 왜 이렇게 울지? 왜 이렇게 울지? 이 남자 왜 이렇게 우는 거야? 자기 연민이 많은가? 안쓰러워서 그런가?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 울어도 되는 여자를 만났어요. 복이 많아요. 복이 정말 없는 줄 알았거든요.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. 지금 나이에도 울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또 울어주는 여자가 여기 있더라고요. 아, 이 부부 참 특별하구나. 참 예쁘구나. 이 가정이 이렇게 유지되는 건 정말 아내 덕이에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뭐 이 사람도 잘하니까 나도 잘하는 거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. 아이들한테도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네. 저도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배려심이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보세요. 본인이 훌륭하다는 거 알아요? 아니요, 저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데요. 지극히 평범하죠? 네. 근데 이러기 어려워요. 왜냐면 남편이 울보거든. 보통 우리 지금 결혼한 지 15년 넘었죠. 큰애가 15살이니까. 남편이 우는 거 보잖아요. 지겨워요. 또 우냐? 응? 아니 누구 죽었냐? 이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안 그러죠.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 드물어요. 내 아내가 있어서 이 남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. 이건 정말 60% 이상이 아내 덕이에요. 남편도 애쓴 바가 있지만 정서적인 안정감의 100% 아내가 준 건데 아내가 안정적으로 잘 커서 그래요. 저는 남편이 그 과거가 불행했을지 모르겠지만 초롱 씨를 통해서 그 과거를 다 갚아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남자에게도 속히 자기의 과거 눈물에서 나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런데 아내를 일본 여행을 못 가게 하는 건 문제죠. 그거는 이제 가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뭐 가기로 했는데 네. 남편이 굉장히 망설이겠죠. 가기 싫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자꾸 가면 좀 싫어하니까 자꾸 그냥 가지 말까 싶기도 한데 가지 말까 싶죠? 네. 꼭 가세요. 꼭 가셔야 돼요. 가지 말라고 목 놓아 외쳐도 무조건 떼고 가셔야 돼요. 그래야 남편이 커요. 얘기했죠. 내가 보호자인 것 같다고. 네, 보호자 맞죠. 그렇죠. 근데 제가 보니까 좀 심각한 보호자예요. 왜 심각한 보호자냐. 남편이 못 가게 하면 안 가. 이건 전적으로 이 사람의 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런데 이 남자의 불안을 메워주기 위한 과정 때문에 나는 친구도 못 만나. 내 추억도 없어. 나이 들어서도 남편 옆에 계속 24시간 있어야 될 거예요. 아내도 자기만의 건강한 사적 생활과 기쁨의 공간을 좀 만들어야 돼요. 제가 근데 한 가지 약간 주제 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어머니 어떤 분이에요? 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딱히 불편하게 하시진 않아요. 엄마도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. 어쨌거나 저는 딸이 아니니까 며느리잖아요. 지금 잠깐 와 계시잖아요. 네. 괜찮으세요? 네, 그냥 저는 그게 상의를 안 하고 자기 맘대로 이제 그런 게 좀 불만이었던 거지 다른 거는 없어요. 어차피 언젠가는
신랑 부모님이지만 나의 부모님이기도 하잖아요. 어차피 가족이 되었으니까. 네.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돼도 어차피 이 사람이 나 몰라라 하진 않을 사람이니까 뭐 그게 시기가 빨리 왔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그게. 초롱 씨 다음 생엔 제 며느리 합시다. 다음 생에는 혼자 살기로 했어. 아,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. 초긍정이에요. 초긍정. 근데 몸이 하나예요. 제가 보니까 아내가 24시간 풀타임으로 돌더라고요. 다 괜찮대요. 뭐 그럴 수도 있지 뭐. 다 괜찮아. 근데 아주 피곤에 꽉 차 있어요. 열심히 사는데 원래 아내는 이 정도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. 제가 우리 여기 검사 좀 했죠. 네. 지금 여기 보면 인내력이 6점이야. 인내력 6점이에요. 그래서 원래는 막 이렇게 버티고 막 끝까지 가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근데 왜 그러냐면 불안이 낮으니까 낙천적이에요.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. 또 책임감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 가족을 보존하고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결정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누구 한 사람만 잘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요. 같이 뭔가 공유를 했으니까 이렇게 뭐 건강한 가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저는요. 만영 씨 네. 결혼을 잘했더라고요. 네. 남편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막 울더라고요. 지금도 눈물이 슬쩍슬쩍 맺혀요. 누군가 날 위해 울어준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.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더라고요. 그런데 자기 시간은 가져야 되는 여자예요. 이렇게는 지식해서 못 살아요. 네. 아내에게 좀 여쭤볼게요. 남편이 뭘 하면 내가 내 남편, 내 보호자라고 느낄까요?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좀 혼자 스스로 하고 혼자 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거 뭐예요? 저 그냥 중국거래도 혼자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를 가요? 어디요? 중국원이요? 아니, 중국. 아, 중국거래. 중고거래. 아, 그 중고거래를 할 때 혹시 뭐 깡패가 나올까 봐 그래요? 그건 아닌데 제가 원래 숫기가 되게 없는 편이에요. 그래요? 네. 거기 여자 나와요? 아니, 그런 건 아닌데 원래 좀 낯가림이 심하고 막 그런 편인데 낯가림이 심하죠. 그래도 혼자 가요. 네. 위험한 곳이 아니라면 혼자 가요. 심지어 위험해도 혼자 가요. 그게 보호자예요. 네. 또 어디 혼자 가야 돼요? 병원 같은 것도 혼자 가고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했으면 좋겠어요. 병원도 어차피 뭐 시간이 되면 같이 가줄 수도 있어요. 그거는요. 가지 말아요. 가지 말아요. 네. 지금 코 흘리개가 아니잖아요. 남편을 코 흘리게 취급하지 말아요. 앞으로 남편 스스로 생각해야 돼. 어린애 취급하지 마. 아, 나 혼자 갔다 올 거야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네. 여기 괜히 왔다 하십시오. 괜찮아요? 네. 남편은 이제 큰일 났어요. 병원도 혼자 가야 돼. 중고거래 혼자 가야 돼. 혼자 못하는 건 아닌데 혼자 해본 적 있긴 하세요? 네, 있긴 있어요. 근데 그때는 조금 약간 경우가 틀리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와이프 몰래 이제 사느냐고 혼자 가서 중고거래를 하고 왔죠. 제가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했어요. 우리 캠핑카 4대 1, 2, 3, 4 장난감이라고. 이제 장난감 그만 사요. 다른 사람들이 평생 사야 될 장난감 비용보다 더 많이 썼어요. 이제는 충분히 샀어요. 아주 돈도 억수로 썼어요. 있는 거 가지고 다시 놀아요. 네. 알겠죠? 네. 대신에 뭐 하냐? 어른다운 준비를 하세요. 당연하죠. 앞으로 돈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돼요. 30만 원 넘어가는 돈은 아내랑 무조건 논의하셔야 돼요.